이 애는 한 양이면 됩니다. 노비상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 성박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곡식을 파는 이, 생선을 사는 이,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 그곳에 한 계집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양, 단돈 한 양이면 이 계집을 데려가시오. 노비상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렸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깡마른 것을 누가 사겠나. 일도 제대로 못할 게 뻔한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비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에 글을 읽을 줄도 압니다. 귀한 집 아이였다고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한 선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 김진사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계집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을 본 순간 김진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맑았습니다. 슬프되 굴하지 않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김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노비상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해안이 있으시군요. 이에는 말씀은 됐고. 김진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냈습니다.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 내가 데려가겠소. 노비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르신 결정이십니다. 나으리. 돈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섭지 않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희미하게 빛이 돌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며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는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한양에서 사흘 거리. 충청도 공주 인근의 작은 마을. 김진사의 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와 집도 아닌 초가삼간. 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에는 배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영감, 다녀오셨. 말이 끊겼습니다. 김진사 뒤에 선 계집아이를 본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부인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습니다. 김진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장터에서. 데려왔소. 장터에서요? 한 양에 팔리던 아이였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부인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성정도 잘 알았습니다. 착하디 착한 사람. 남의 고통을 못 보는 사람. 아이고. 부인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냐?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 월선. 월선이라고? 예. 짧은 대답이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부인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월선이.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알겠느냐? 월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은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 유경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7살. 월선과 동갑이었습니다. 너 정말 글을 읽을 줄 아니? 유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유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서재에 책이 많은데 같이 볼래? 월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이 어렸습니다. 안 됩니다. 왜? 제가 천한 몸인데 어찌 나으리의 서재에. 천하긴.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잖아. 유경이 월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볼게. 기다려. 휙 하고 뛰어갔습니다. 월선은 잡혔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집안일을 거들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고 부엌 일을 도왔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김진사 부인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어느 날 밤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소.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걸 봤는데 붓을 잡는 자세가 마치 글방에서 배운 것 같았소. 김진사가 턱을 쓸었습니다. 나도 느꼈소. 분명 귀한 집 아이였을 게요. 어찌 된 일인지 묻지 맙시다.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이제 집안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경과는 친남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함께 글을 읽고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 유경이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부인이 약을 다렸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풍한이 깊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쉬게 하십시오. 의원이 약을 지어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경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부인이 밤새 간병했습니다. 월선도 방 밖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책을 뒤졌습니다. 동의보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풍한증, 기침,
고열.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선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장에서 몇 가지 약재를 꺼냈습니다. 생강, 대추, 감초. 그리고 뒷산에서 직접 캔 약초. 조심스레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월선아, 벌써 일어났구나. 그런데 뭘 하는 게냐? 도련님께 드릴 약을. 내가.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월선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약이 다 달아졌습니다. 월선이 사발에 따라 유경의 방으로 갔습니다. 도련님, 이거 드세요. 유경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월선아, 따뜻할 때 드셔야 합니다. 월선이 유경의 머리를 받쳐 일으켰습니다. 한 모금씩 떠먹였습니다. 유경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쓰다. 나으실 겁니다. 월선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유경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방에서 나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선아. 김진사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어디서 그런 약을 배웠느냐? 월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옛날 집에 의원 나으리가 계셨습니다. 옛날 집. 예.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우리 유경이를 살렸구나. 월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동생처럼 대해 주셔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김진사가 월선을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딸이나 다름없다. 알겠느냐? 월선이 처음으로 김진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그날 밤 월선은 처마 밑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았습니다. 유경이 옆에 와 앉았습니다. 월선아, 고마워. 제가 더 고맙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은 무슨. 그냥 유경이 오빠라고 불러.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댁 식구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딸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잖아. 유경이 볼을 부풀렸습니다. 월선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만 오빠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이, 왜 마음속으로만. 둘은 한참을 달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배롱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월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유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월선이 다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아이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품은 뜻은 컸습니다. 그날 밤 월서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집안의 은혜를 반드시 갚으리라고.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월서는 낮에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몰래 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의서에 몰두했습니다. 동의보감, 향약 집성방, 일임철요. 한자 한자 외우다시피 읽었습니다. 김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배움에 목마른 아이를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서재로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예, 나으리. 너 의원이 되고 싶으냐? 월선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자라고 의원이 못 될 건 없다. 옛날에도 의녀가 있었지 않느냐. 김진사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침구경헌방이었습니다. 이 책도 읽어보거라. 침술에 대한 책이다. 월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으리, 공부하고 싶으면 하거라. 나는 막지 않겠다. 월선이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달빛 아래서 새 책을 펼쳤습니다. 치매 종류, 혈자리, 치료법.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눈이 빛났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월선의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지식이 누군가를 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월선은 오늘도 책장을 넘겼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7 해가 흘렀습니다. 월선은 이제 14살. 유경도 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그 누추한 계집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기품이 어렸습니다. 김진사 부인이 지어준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으면 양반집 교수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여전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유경은 이제 제법 의젓한 도령이 되었습니다. 글 공부에 힘썼고 무예에도 익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선을 챙겼습니다. 둘 사이에는 남다른 정이 흘렀습니다. 남매 이상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집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기침, 온몸에 발진이 돋았습니다. 마을 의원이 왔지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역병입니다. 의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당장 환자를 격리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새 집으로 번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0집.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텅 비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이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김진사 댁도 긴장했습니다. 대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병은 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경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가느다란 목소리. 부인이 달려갔습니다. 유경의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비명을 삼켰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영감, 영감. 김진사가 뛰어왔습니다. 유경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의원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한양으로 갔다더군요.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월선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월선아. 김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으리. 월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7해 동안 의서를 읽었습니다. 약초를 익혔습니다. 2 손을 모았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도련님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 맡기마. 월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경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합곡혈, 곡지혈, 족산리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끝이 정확히 혈자리를 찾아갔습니다. 7해 동안 몰래 연습한 것이었습니다. 손등에 스스로 침을 놓아가며 익힌 기술. 이제 그것을 유경에게 쓰는 것입니다. 침을 다 놓은 후 약을 다리러 갔습니다. 부엌에서 약재를 꺼냈습니다. 금은화, 연교, 팔람근, 해열과 해독에 쓰는 약재들. 여기에 뒷산에서 캔 약초를 더했습니다. 인동초와 질경이 정성스레 다렸습니다. 약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부인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월선아, 정말 괜찮겠니? 예.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온 처방입니다.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아닙니다, 마님.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유경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2시간마다 약을 먹이고 침을 갈았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유경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아, 어디 가니?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월선이 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춥다. 너무 춥다. 이불을 더 덮어 주었습니다. 화로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계속 떨었습니다. 월선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티십시오. 꼭 나으셔야 합니다.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사흘째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경의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진도 옅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월선은 유경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전보다는 낮았습니다. 나으리, 마님. 월선이 밖으로 나가 외쳤습니다. 김진사 부부가 달려왔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유경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로. 김진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월선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살렸구나. 아닙니다.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으신 게 아닙니다. 계속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김진사가 월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경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월선아. 유경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네, 도련님. 내가 나를 살린 거지.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의술을 7해 동안 몰래 공부했습니다. 왜? 도련님과 나으리, 마님의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유경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바보. 예. 은혜를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유경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런 거잖아.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 작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컸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의 계집아이가 역병을 고쳤다는 소문.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경이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걸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정말 나았구만. 어떻게 그럴 수가.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진사 나으리, 우리 집 아이도 좀 봐주십시오. 제 아버지가 역병으로 누웠습니다. 제발. 간청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난처했습니다. 월선을 돌아보았습니다. 월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날부터 월선은 마을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침을 놓고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선이 치료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았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발진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신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정말 귀한 아이야. 감사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담담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약초와 침이 한 일입니다.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정이었습니다. 아가씨. 예,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가씨 덕분에 살았소.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요. 이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틀림없이 하늘이 보낸 분이요. 월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을 갚으려 애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보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유경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도련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얼굴이 창백해. 유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언제 쓰러질 것 같은데. 유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월선아. 예. 너. 대단해.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대단해. 마을 사람들을 다 살렸잖아. 유경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월선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응. 저는 그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누가 오는 것일까?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횃불이 보였습니다. 서너 명의 말 탄 사람들. 선두에 선 사람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양반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공주 근방 석성 마을이요? 위엄 있는 목소리. 마을 이정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역병을 고친 의원이 있다 들었소. 의원이라기보다는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관복 입은 양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 계시오? 이정이 월선을 가리켰습니다. 양반의 시선이 월선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양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대가 떨리는 목소리. 역병을 고친 아가씨란 말이오? 예, 나으리. 월선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양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월선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점이 있소.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아는 것일까? 그 점을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스러운 표식을. 누구십니까?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저렇게 높은 양반이 무릎을 꿇다니.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도대체 무슨... 이 아이는... 양반이 떨리는 손으로 월선을 가리켰습니다. 제 딸입니다. 천둥 같은 말.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월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월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라니요. 가까스로 나온 목소리. 양반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50줄의 나이. 하지만 품위가 흘렀습니다. 나는 정재헌이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좌의정을 지냈소.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좌의정. 정승자리였습니다. 김진사가 황급히 절했습니다. 대감마님. 일어나시오. 정재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선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내 말을 들어주시겠소?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재헌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10년 전 일이오. 정재헌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소. 이름은 월선.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전부였소. 아내를 일찍 여의고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영모 사건이 일어났소. 영모라니요. 김진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했소. 역적으로 몰았소. 정재헌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소. 관직도, 재산도, 집안도. 그럼 따님은 흩어졌소. 정재헌이 눈을 감았습니다. 관가에서 들이닥쳤을 때 나는 딸을 유모에게 맡겨 도망치게 했소. 유모가. 월선이 떠듬거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달리던 밤, 숨가쁜 발소리. 아가씨, 꼭 살아야 합니다. 유모의 목소리. 그리고 헤어짐. 유모는 날 숲에 숨겼어요. 월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정재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는 붙잡혔소.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아가씨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내 딸은 사라졌소. 10년을 찾아 헤맸소. 정재헌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국 팔도를 다 뒤졌소. 하지만 찾을 수 없었소. 한숨이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영모 사건의 진범이 잡혔소. 진범이요? 내 정적이었소. 자신의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소. 정재헌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임금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셨소. 복권되었소. 그러셨군요.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소. 나를 찾지 못했으니. 정재헌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들었소. 공주 근방에 신의 손을 가진 아가씨가 있다고. 그래서 오신 겁니까? 처음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소. 하지만 정재헌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고 확신했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월선의 얼굴.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그린 겁니까? 마을에 왔던 행상이 그렸다 하오. 역병을 고쳐준 아가씨의 모습을. 월선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알았소. 이 아가씨가 내 딸이라는 것을. 정재헌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부탁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보여주시겠소. 월선이 멈칫했습니다. 김진사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겠니? 예.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매화꽃 모양의 점이 선명했습니다. 아, 정재헌이 신음했습니다. 매화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우리 집안 여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점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월선아, 내 딸, 월선아. 울음이 터졌습니다. 작년의 남자가 한 나라의 정승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월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넓은 집, 따뜻한 방, 책을 읽어주시던 아버지.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정재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월선아.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월선이 정재헌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딸. 정재헌이 월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아닙니다.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김진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정재헌이 김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 나으리. 때, 대감마님, 어찌, 네. 김진사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절을 받으십시오. 정재헌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내 딸을 살려주셨소.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양에 팔리던 아이를 거두셨다 들었소. 정재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작은 자비심이 내 딸의 목숨을 살렸소. 김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지 않소. 정재헌이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소. 나으리는 내 딸의 은인이요. 그리고 부인에게도 절했습니다. 마님께도 감사드리오. 내 딸을 따뜻하게 돌봐주셨다 들었소.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월선이는 우리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압니다. 그 마음 진심으로 감사하오. 정재헌이 유경에게도 다가갔습니다. 도령. 예, 대감마님. 유경이 공손히 절했습니다. 내 딸과 남매처럼 지냈다 들었소. 예, 고맙소. 정재헌이 유경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유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어렸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겠소. 정재헌이 말했습니다. 월선아, 아버지와 함께 가자. 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양으로요? 그래. 이제 내가 있을 곳은 거기란다. 월선이 김진사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선아. 김진사가 다가왔습니다. 가거라. 나으리. 너의 진짜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한양이란다. 김진사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부인도 다가와 월선을 안았습니다. 잘 가렴, 우리 딸. 마님. 월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으리와 마님, 도련님과 알아. 부인이 월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가야 한다. 내 진짜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유경이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월선아. 도련님. 잘 가.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컸습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아. 유경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잖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월선이 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도. 두 사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소지품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부인이 지어준 옷 몇 벌, 그리고 의서 몇 권. 이것들은 가져가거라. 김진사가 책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내가 더 잘 쓸 것이다. 월선이 책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당에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 정승댁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가씨, 잘 가시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월선이 마을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정재헌이 말에 올랐습니다. 자, 가자꾸나. 월선이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김진사 가족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 부인 유경, 월선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월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 점점 멀어지는 집. 월선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아지는 세 사람. 그들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 가마 안에서 정재헌이 말했습니다. 월선아, 집에 가면 할 일이 많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너를 정식으로 복적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재헌이 잠시 멈췄습니다. 혼처도 알아봐야지. 혼처요? 월선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나이 14. 혼이 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버님, 저는 걱정 마라.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는다. 너에게 어울리는 집안을 찾을 것이다.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유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 속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가마는 계속 한양을 향해 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작은 초가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정승댁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 넓은 대문, 기와가 겹겹이 쌓인 집. 월선이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아니, 기억 저편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하인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아가씨를 모셔라. 정재헌의 명령. 하인들이 월선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비단 이불, 자개장. 월선은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정재헌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예, 아버님. 내일부터 너를 위한 교육이 시작된다. 교육이요? 예법, 글씨, 검은고. 정승대 교수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재헌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술은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 예. 월선이 놀라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의술을 행하는 건 채통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님, 월선아. 정재헌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이제 천한 계집아이가 아니다. 정승댁의 영예다. 월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술. 그것은 월선에게 삶의 의미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을 포기하라니. 명을 따르겠습니다. 겨우 나온 대답.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재헌이 월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해해다오. 이것도 다 너를 위한 일이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 하지만 왜인지 슬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정승댁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예법 스승이 왔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시고 고개는 살짝만 숙이십시오. 절하는 법, 걷는 법, 앉는 법,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글씨를 배웠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익숙했지만 쓰는 글씨는 달랐습니다. 교수의 글씨는 부드럽고 우아해야 합니다. 스승의 말씀. 저녁에는 검은고를 탔습니다. 줄을 튕기면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이면 의서가 그리웠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그 시간들. 손끝에 남은 침의 감촉, 약초 향기, 모두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정재헌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내일 손님이 오신다. 손님이요? 김진사 나으리시다. 월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으리께서 오신다고요? 그래, 내가 초대했다. 정재헌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지. 다음 날, 월선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성껏 단장했습니다. 옥색 치마에 분홍 저고리,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사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사 부인 그리고 유경. 월선이 대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으리, 마님. 월선아. 부인이 월선을 안았습니다. 잘 있었니? 예, 보고 싶었습니다. 유경도 다가왔습니다. 월선아. 도령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선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소박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품 있는 교수.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예.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대청에서 자리를 펼쳤습니다. 정재헌이 김진사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진사 나으리,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요. 대감마님,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정재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께서 내 딸을 살려주셨소.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김진사가 펼쳐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충청감사 자리요. 김진사가 황급히 손살에 쳤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럴 그릇이 못 됩니다. 아니요. 나으리는 충분하시오. 정재헌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학식도 있고 덕망도 높으시오. 백성을 아는 분이시오. 하오나 게다가 이미 임금께 아뢰었소. 윤허를 받았소. 김진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받으시오. 이것은 월선이를 살려주신 은혜요. 김진사가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오나 받을 수 없소. 왜 그러시오? 나는 벼슬의 뜻이 없소. 김진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살며 학문을 익히고 싶을 뿐이요. 정재헌이 놀란 얼굴로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벼슬을 마다하시다니. 예, 그것이 제 길입니다. 김진사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월선이를 도운 것은 은혜를 바라서가 아니었소. 다만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정재헌이 감탄했습니다. 참된 선비로구려.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하오?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전답백 맞이기와 노비 10명을 드리겠소. 그것도 사양하겠소. 김진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살고 있소. 정재헌이 난처해했습니다. 이러시면 내가 어찌 마음 편히 살겠소. 하나만 부탁하겠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시오. 월선이를 잘 돌봐주시오. 김진사가 월선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으리, 정재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약속하겠소. 그날 저녁, 월선은 유경과 단둘이 뒷뜰을 걸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도령님. 응. 저 많이 변했나요? 유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많이. 어떻게요? 예전엔 편했는데 유경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뭔가 멀게 느껴져.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생활은 괜찮아? 좋아요. 다들 잘해주세요. 그럼 됐다. 유경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잘 살아. 여기가 내 자리니까. 도령님. 월선이 유경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저 의술을 못하게 됐어요. 아버님께서 교수의 채통에 안 맞는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유경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아. 예. 내가 행복하면 돼. 의술을 하든 안 하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유경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참지 마.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 그럴 수 있을까요? 해봐. 넌 할 수 있어.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도령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며칠 후, 정재헌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노비상을 잡았다. 월선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비상이요. 너를 한양에 팔던 그자다. 정재헌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조사해보니 수십 명의 아이들을 불법으로 사고 팔았더구나. 그런, 내일 한성부에서 재판이 열린다. 너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한성부 뜰,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단 위에 노비상이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탐욕스러운 눈빛.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판관이 죄목을 읽었습니다. 죄인 박서방. 예. 불법으로 아이들을 사고 팔고 양반집 자제를 노비로 속여 판죄.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증인을 들어오게 하라. 월선이 들어갔습니다. 노비상이 월선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계집이. 입 닫혀라. 판관이 호통쳤습니다. 증인, 진술하시오. 월선이 침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 자가 저를 한양에 팔았습니다. 계속하시오. 저는 본래 정승댁 영예였으나 영모 사건으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자는 제 신분을 알면서도 천한 노비로 속여 팔았습니다. 노비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거짓말. 판관이 탁자를 쳤습니다. 이미 다른 증인들도 있다. 내 죄는 명백하다. 노비상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판결한다. 판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죄인 박서방, 곤장백대에 처하고 평생 관노로 삼는다. 으악. 노비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곧 끌려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재헌이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하냐? 예, 아버님.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그래. 정재헌이 월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월선아. 예. 김진사 댁 도령 말이다. 월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유경 도령요? 그래. 너, 그 도령을 좋아하느냐? 아버님. 월선이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정재헌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 작은 목소리. 좋아합니다. 알겠다. 정재헌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혼인을 허락하마. 예. 월선이 놀라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진사댁은 가난하지만 덕망이 높다. 무엇보다 정재헌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다. 아버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3년을 기다려라. 내가 17이 될 때까지. 예, 아버님. 그리고 정재헌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술, 하고 싶으냐? 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안다. 김진사 나으리께서도 말씀하셨다. 아버님, 하거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재헌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몰래 환자를 돌보되 소문나지 않게. 월선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정재헌이 월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오랜만에 의서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재헌이 김진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진사 나으리, 예, 대감마님. 제안이 하나 있소. 정재헌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두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 어떻겠소? 김진사가 놀라 정재헌을 보았습니다. 사돈이라니요. 월선이와 유경 도령. 정재헌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짝이 될 것 같소. 김진사가 망설였습니다. 대감마님, 저희 집안은 너무 미천합니다. 아니요. 정재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양반은 벼슬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소. 김진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으리는 진정한 선비시오. 그런 집안과 사돈 맺는 것 영광이요. 김진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황송하옵니다. 그럼 허락하시는 게요. 예. 기꺼이. 김진사가 깊이 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술잔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월선과 유경.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축하해, 월선아. 도령님도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췄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이제 17, 유경도 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월선은 정승댁의 당당한 교수로 자랐습니다. 예법도 익혔고 학문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술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밤이면 몰래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들어 누운 이들, 월선의 손길이 닿으면 나았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에 신의 손을 가진 의녀가 있다더라.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정승댁 영예인 줄 몰랐습니다. 월선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정재헌도 눈가 마주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해 봄,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3월 보름, 복숭아꽃 피는 날이었습니다. 정승댁은 분주했습니다. 혼수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월선은 신부 수업을 받았습니다. 혼례날 절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시댁 어른 모시는 법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댁은 이미 익숙한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유경이 한양에 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월선과 만났습니다. 정승댁 뒤뜰에서. 오랜만이야, 월선아. 도령님. 두 사람은 3년 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편지만 주고받았습니다. 유경이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의젓한 선비, 월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아한 교수, 과거 시험 준비는 잘 돼. 응, 열심히 했어. 유경이 웃었습니다. 너랑 혼례 올리려면 과거는 꼭 붙어야지. 과거 못 봐도 괜찮아요.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이면 충분해요. 유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과거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경이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 도령이 과거에 급제했다더라. 정승택과 혼인한다면서. 과연 인물도 실력도 뛰어나구만. 김진사 부부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재헌이 직접 대문에서 맞았습니다. 축하하오, 사돈 어른. 황송합니다, 대감마님. 김진사가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벼슬길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실력이 있으니까요. 정재헌이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곧 사돈이 되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두 집안의 기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왔습니다. 3월 보름, 하늘이 맑았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했습니다. 정승댁 대청이 혼례식장이 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펼쳐졌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월선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화롯, 머리에는 족두리, 얼굴에는 연지곤지,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습니다. 유경도 나왔습니다. 관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정식 벼슬아치. 의젓하고 당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사례상 앞에서 혼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할례, 기러기를 올렸습니다. 교배례, 서로에게 절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합글례, 술잔을 나눴습니다. 달콤한 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눈에서 사랑이 흘렀습니다. 성혼, 사회자의 외침,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축하의 함성이 울렸습니다. 월선과 유경,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춤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김진사가 정재헌에게 다가왔습니다. 대감마님, 사돈 어른, 오늘 이 기쁨 모두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정재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사돈 어른의 선행 덕분입니다. 선행이라니요. 10년 전 한량으로 내 딸을 사주신 것. 정재헌이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자비심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저 압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 정재헌이 김진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합니다. 진정한 선비십니다. 김진사가 깊이 절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두 사람이 술잔을 나눴습니다. 깊은 우정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월선과 유경은 신방에 들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월선아. 유경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서방님. 월선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예.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나도. 유경이 월선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얼굴. 월선아. 예. 의술. 계속할 거지. 월선이 놀라 유경을 보았습니다. 서방님이 싫어하실까봐. 싫어할 리 없지. 유경이 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 하자. 유경이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벼슬을 하고 너는 의술을 하고. 서방님.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운 건 나야. 유경이 월선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이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이 시부모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진사 부부가 월선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잘 잤느냐? 예, 아버님. 월선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되었구나. 예, 어머님. 우리 유경이 잘 부탁한다. 걱정 마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김진사가 웃었습니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소원이다. 예, 아버님. 가족의 온기가 흘렀습니다. 월선은 느꼈습니다. 이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월선과 유경은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유경이 그곳 수령으로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고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유경은 백성을 돌보는 어진 수령이 되었습니다. 월선은 의녀로 활동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령의 부인이 직접 백성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드니, 다치니, 월선은 모두 치료했습니다. 유경도 도왔습니다. 약재를 구하고
환자를 옮겼습니다. 부부가 함께 백성을 살렸습니다.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공주의 성군과 성녀가 있다더라. 부부가 함께 백성을 살린다더라.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로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정재헌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 월선과 유경이 급히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정승댁에 도착했습니다. 정재헌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아버님, 월선이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아, 왔구나. 무슨 병이십니까? 월선이 맥을 짚었습니다. 기운이 약했습니다. 풍증입니다. 월선이 진단했습니다. 즉시 침을 놓아야 합니다. 괜찮겠느냐? 예. 제게 맡기십시오. 월선이 침통을 꺼냈습니다. 정성껏 침을 놓았습니다. 백회혈, 풍지혈, 견정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능숙했습니다. 침을 다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정재헌이 약을 마셨습니다. 쓰구나. 참으십시오, 아버님. 월선이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유경도 함께 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재헌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월선이 기뻐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재헌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선아. 예, 아버님. 내가 나를 살렸구나. 정재헌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내가 너를 찾았지. 예. 그리고 오늘 내가 나를 살렸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인연이구나. 참된 인연. 월선도 울었습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러마, 내 덕분에 오래 살 것 같구나. 부녀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월선과 유경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했습니다. 이름은 김준. 준걸 준자를 썼습니다. 정재헌이 손자를 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이제 아무 한이 없구나. 김진사 부부도 손자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월선은 아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17년 전, 한양에 팔렸던 그날, 만약 김진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유경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유경이 다가와 월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뭐가 고마워? 모든 게요. 월선이 웃었습니다. 서방님, 아이, 가족. 모든 게 감사해요. 나도. 유경이 월선과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오래오래. 예.
세 식구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복숭아꽃이 흩날렸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오래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양, 오늘날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천 원, 많아야 10,000원 정도일 것입니다. 커피 한 잔 값.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돈. 그 작은 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두 집안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날 무엇을 샀을까요? 노비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아이의 미래를 샀습니다. 희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10년 뒤 자신의 아들을 살렸고 수십 년 뒤 수많은 백성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큰 선행만이 의미 있다고, 많은 돈을 기부해야 한다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작은 자비심도 충분하다고, 한 양도 충분하다고, 지나가는 아이를 외면하지 않는 것, 고통받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바뀝니다. 김진사는 벼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진정한 선행이란 그런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조건 없는 자비, 그것이 진짜 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길을 걷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외면하셨나요? 아니면 손을 내밀었나요?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나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번쯤 멈춰 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은 무엇일까? 커피 한 잔 값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 아닐까요? 월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한 양의 자비를 베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 하나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누군가의 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